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바이오라고 얘기를 몇 차례 하셨잖아요. 네, 지금 바이오를 바이오라고 얘기하시는 봐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네 가지 안 됩니다. 세 가지를 압축해서. 네, 잠깐만요. 네. 첫 번째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주도주가 있습니다. 아, 섹터에 바이오 섹터에 주도주가 있다. 딱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멱살 잡고 이렇게 쫙 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올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주도주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예, 이벤트가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일라이릴리, 그냥 뭐 저 세상으로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쪽에서 작년에 끌어갔던 비만 치료제부터, 네. 올해도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또 변화를 이끌 어떤 신약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세 번째는 네. 드디어 네. 금리 인하가 네. 시작이 되게 되면 그쪽에 가장 고통을 받았던 섹터들이 성장주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제 밸류 그만큼 많이 꺾였던 것들이 살짝 살아나면서 성장주의 한 축인 또 바이오 쪽도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반도체 쭉 가고 한때 또 2차전지 쭉 가고 그쪽에서 둘 다 가다가 약간 좀 주춤한다. 아니면 좀 재미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이를 바이오가 쫙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뭐 오늘 같은 장도 그렇죠. 반도체 좀 쉬고 에코 프로그램 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반도체가 또 끌어올리면서 왜 알테오젠만 보느냐 나도 봐줘라 라고 하는 종목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를 또 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레고케미 그 얘기했죠, 그죠? 테오만 보느냐, 나도 봐라. 그렇습니다. 예.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주도주가 있다. 네. 주도주는 뭡니까, 그러면? 알탱이. 네. 알테오젠. 네. 이벤트가 있다. 네. 금리 인하가 있다. 세 가지. 더 있어도 됩니다. 세 개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학회 관련된 쪽에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들. 예. 뭐 면역 강화학회부터 암학회 뭐 이런 식으로 쭉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가 좀 다를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기간 쪽에는 이제 사람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회 네. 온라인으로 하고. 네. 근데 무슨 성과가 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은 좀 걸려 있는 사이 쪽에서 약간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시간은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또 R&D 결과를 그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싸다 보니까 충분히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 학회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 나오고 우리도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랑 해보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같이 손 맞잡고 네. 하는 이런 활발한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돈을 벌어온 쪽입니다. 벌어왔는데 금리까지 높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더 풍부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들의 고민은 그거죠.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 끌고 왔던 이게 내 전체 매출의 50% 차지하는데 이게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시민들이 막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온 게 머크사의 그 키트로다라는 쪽에 같이 딱 손잡고 제형병용 들어가는 알테오젠. 그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들, 환경 변화가 왔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 포인트를 보면 뭐 코로나 때야 뭐 잘 알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죽어서 하느냐 문제였기 때문에 그죠? 네. 백신 진단 키트, 뭐 쇼티지 나왔고 백신이었고 이제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바이오가 다시 부각된다면 봐야 될 지금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트렌드나 네. 포인트나 이런 걸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라고 잘 얘기를 못 합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MO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덩치를 키워가지고 뭔가 제조업 느낌이 나지. 제조업 느낌이죠. 바이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항상 뭐 요만큼 갔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저희 바이오 일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그냥 다른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바이오는 일단 처음에
돌파하면서 뭐가 딱 시작됐다. 그럼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 보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함몰되고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뭐 팝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가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 경험상 망하더라고요. 네. 네. 상처를 마상을 당하죠. 제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빠질 수 있죠. 네. 그 도그마에 빠질 수 있죠. 그 독에 빠져요. 그 독. 아, 독이 아니라 도그마. 그 독이나 그 독이나 예. 독에 빠지지 마. anyway, 어쨌든 간에 네. 뭔가 이게 바이오는 꿈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뭔가 꿈이라면 결국 뭐 신약이나 뭐 네. 남과 다른 특허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네. 예전에 한 2015년, 16년 그때 한참 바이오가 열풍이 불었을 때는 네. 그냥 그거죠. 이거 신약이란 거 했을 신약이죠. 때 네. 만약에 임상 통과해서 만약에 기술 라이센스 아웃되면은 그렇죠. 조 단위로 벌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 근데 만약에까지 가는 기업들이 너무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너무 우리가 장밋빛이죠. 그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돈 날리면서 배우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솔직히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돈 많이 대줬죠 기업들에게. 증자하면 다 돈 대주고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해가지고 다 날라. 아유, 그러니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기술 네. 개발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그게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 이전하고 이죠. 라이센스 그런 바이오텍이 더 낫겠다. 그런 살짝의 결과물을 보여준. 그래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영역을 딱 보여준 그런 거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좀 바뀐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좀 일반인이 봐도 네네.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돈을 벌고 있고 그럼 밸류 평가가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아직 뭐 알테오전 경우 같은 10조가 안 돼?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밀려 들어갔던 현상들이 이렇게 한 15일 됐는데 주가가 130%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오케이 다음은 레고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젠 화이자가 급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SC 제형 관련된 쪽 물론 이제 셀트리온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이제 자체적인 것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또 해외 쪽에서 성과를 냈었을 때 해외 쪽에 이제 콜을 받았을 때 같이 성과를 내게 되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약간 벌써 계약을 했었을 때 바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쪽을 더 바라보는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다 뭐 AACR에 나왔던 초록대 얘기 나오는 거 특히 레고캠 바이오는 그냥 예전에 임상 들어가기 전에 비임상 때도 벌써 계약 체결한 게 많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펼쳐지는 게 지금의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텍에 대한 고민은 이거였었죠. 인식은 했었는데 네. 신약 개발한다고 목매고 10년 20년 가서 나중에 삼상에서 안 됐어요. 이런 것보다는 네. 기술 이전하는 바이오텍을 좋았는데 네. 아니 그 뭐 기술 이전해 가지고 처음에 뭐 받고 그거 갖고 먹고 살겠어. 바이오는 꿈인데 그죠? 네.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도 하면서 네. 그게 성사되면 나중에 거기다가 로열티까지 받는다. 지속적으로죠. 그렇죠. 이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바이오텍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바이오텍은 또 기업마다 뭐 다 각자의 그 특기들이 있고 이게 그 품목들이 달라가지고 그죠. 일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디는 뭐 ADC, 그죠? ADC도 있고 네. 또 SC도 있고 그죠. 네. 또 우리가 뭐 몰라서 그렇지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네. 인간한테 불편한 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아까 S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IV라고 그러잖아요. 저 근데 문과한 거 아시죠? 문과. 네네네. 예. 그냥 찾아가면서 네. 정맥 주사로 받는 거는 링거 이렇게 딱 매달고 거기다가 1시간이고 2시간 1시간 2시간이면 낫죠. 그 처방 받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몇 시간씩 보내는 거와 SC가 피하 주사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맞고 아니면 뭐 물론 이제 그리고 쉽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맥 주사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의료진이 나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정맥 주사를요? 네, 의무병입니다. 네. 뭔 아, 얘기인데? 의료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안 맞아도 됩니다. 아, 예, 예, 네네네. 예. 혹시 필요하시다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직도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갔었을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편하게 하고 그래도 약효는 지속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ADC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AD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물이 우리 몸에 전달될 때 경구약으로 먹게 되면은 경구약의 한 10% 이하로 우리 몸에 침투해서 아픔, 그러니까 타이로닌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다 그 광한 위산을 녹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데 네. 그거를 원하는 약효를 딱 침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딱 약효를 전달하게 만들다. 이거는 놀라운 변혁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항암의 부작용 같은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만 가서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방사성 치료하고 그거 할 때도 머리털 빠진다. 아니 뭐 부작용 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이런 해당 타겟에 가서 약물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 네. 이런 플랫폼들 이것도 다 뜨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의 트렌드 가운데 얘기해야 할 것이 네, 비만 당뇨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GLP-1. 와우. GLP-1. 문과. 네. 비만 당뇨는 그러니까 네. 일라이릴리, 네, 노보노디스크, 노디스크. 네, no.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국내 관련 기업 이제 뭐냐,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나온 게는 뭐 이제 우리 대표 기업들도 한다. 뭐 네. 한미약품, 뭐 네. 동아ST, 대웅제약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회사들은 벌써 이제 팔 준비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팔고 있고 이런 회사들인데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가려면 얼마나 멀었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맞긴 맞겠는데 결과 보고 그럼 그 다음에 좀 보겠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근데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이제 모든 좀 반복적이고 힘든 일은 AI가 다 할 거고 로봇이 다 할 텐데 네. 인간은 이제 이러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찌겠죠. 그럼 그거를 또 비만 치료제가 잘도 빼주고 왜 살까요? 네. 이 일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AI가 동영상까지도 창의적인 거 막 만들어주고 있고 네. 창의까지 죽어버리면 그건 인간이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비만 치료제들도 하나의 흐름이 맞는데 중요한 건 저희는 제약 바이오 쪽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이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봐요. 정확한 수혜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라일리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혹은 뭐 미국 몇 개 그런 업체들의 집중된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바이오 같은 면에 ETF가 주식이니? 그죠? 네. 확정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뭐 제약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셀트리온 얘기를 예. 안 하면 네. 네 여기 또 그 경영진이 섭섭해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셀트리온과 그렇습니다. 또 이제 헬스케어는 없어졌으니까 그죠? 네.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또 탄력 받으면 쫙쫙 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남은 게 제약도 들어가야지 예. 이런 분위기죠. 예. 다음에 합병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약이 일정이 있잖아요. 예. 이제 조금 더 셉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셀트리온도 예. 저 PBR에서 파생된 예.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맞는 회사입니다. 예, 뭐 한때 뭐 무슨 공매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펼쳤던 회사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만 대표적인 쪽으로 상장시킨다. 이건 맞는 얘기죠. 펼쳐놓은 것보다. 그리고 그래놓고 합병을 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소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벌면 배당 늘린다고 얘기했고 주주 가치 계획들이 좀 나와 있죠. 이것도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과거에 한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그때였죠. 2015년도 당시에 그 탄력적으로 막 올라가던 이런 모습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해 있다 보니까 그럼 또 다른 레벨로 들어가는 과정들 아니면 그런 쪽의 변화를 보여줬을 때 그때 또 열광을 하겠지. 네. 지금은 열광하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더 크게 뭐 밀릴 때는 기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직은 근데 제약의 주도주 성격은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약간 좀 소외됐는데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뛰다 보니까 같이 가는 정도. 네. 그리고 또 매매를 하시려면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은 제약이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렇죠. 네. 뭐 주가가 말해줍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24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그때 서정진 회장 복귀하고 뭐 그렇죠. 그럴 때죠. 근데 네. 지금은 18만 원이니까 많이 빠졌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하면 그죠. 고점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락폭이 셀트리온보다는 적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 모양새입니다. 아, 삼바는 언제 삼바춤을 추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나마 이 모멘텀도 있고 그런데 그죠. 삼바는 정말 이게 너무 유통 물량이 없고 그죠. 차라리 미국 채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배당도 안 주고요. 예. 네. 그래서 수익률이 그래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바 주주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그죠? 답답하죠. 네. 예. 이 종목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음. 약간 박스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월봉상으로 봐도 한 이맘쯤 한 70만 원대 정도쯤 들어갔으면 사면은 그다음 80만 원대는 한 번쯤은 넘깁니다. 네. 이게 몇 그때도 번 팔아주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이게 좀 덩치 있게 뭐 좀 크게 가는데 뭐 그렇다고 이 회사는 계속 또 증설하고 총돈 다 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증설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크게 위축될 것도 없고 우리가 삼성 붙었잖아.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들어갔다가 묵직하게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돼가게 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사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조업 기반으로 사는 분들보다는 그죠. 네. 뭔가 좀 파닥파닥하는 그죠. 네. 드리밍하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지 삼바는 개인들은 요즘은 사실 관심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오 쪽의 손맛. 음. 네. 탁 들어갔다 쫙 그래서 그래 매도 딱 해서 이야 이런 느낌이요. 요거 하려고 바이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네. 탁 들어갔다 오 이러다가 정리했다가 이제 또 마상 있고 네. 예,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이렇게 딱 내가 바이오는 더 그래요. 내가 진입했던 가격이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밑으로 뭐 놔두고 거기 그럴 정도로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서 바이오를 보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 토크 오늘 바이오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